안녕하세요. 휠체어 아저씨 워크앤론 대표 이철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집에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을 해왔습니다. 아버님이 또 군인이셔가지고 특히 세퍼트와 어린 시절을 가장 많이 보냈고요. 또 저희 집이 창경궁하고 같이 붙어 있었어요. 그때 당시 때는 그 안에 동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물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동물들을 보는 게 너무 즐거워가지고 그게 일상생활을 좀 어린 시절을 많이 지냈죠. 지금 6아이들이 있는데요. 그 당시 때 제가 키우던 아이 중에 한 아이가 가출을 했어요. 이 녀석을 찾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양주보호소에서 임시보호를 하고 있던 걸 알게 돼서 찾으러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유기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게 됐죠. 그때 당시 때 저를 가장 애틋하게 쳐다보던 아이를 입양하기 시작을 했는데 가장 많이 입양을 했었을 때가 22마리까지 입양을 했었고, 주변 지인들, 강아지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들께 입양을 보내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남은 친구들은 몸이 조금 안 좋고 그래서 앞으로 저와 평생을 같이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늦게 일을 마치고 새벽에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어디선가 낑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골목에서.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들어봤더니 쓰레기 더미 속에서 비닐봉투가 움직이는데, 그래서 그 봉투를 뜯어보니까 정말 조망만한 강아지 한 마리가 거기서 울고 있었어요. 이 아이를 안고 집으로 와서 보니까 A가 뒷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 후지마비 아이였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유기시켰던 것 같아요. 새벽에 이슬을 맞고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이슬이라는 이름을 짓게 됐죠. 근데 제가 기존으로 키우던 아이가 2아이가 있는데 이 녀석들이 막 뛰어놀 때 우리 이슬이는 앞다리로만 가다 보니까 항상 걷는 모습이 늘 마음에 걸려 있었죠. 그러던 차에 이제 제가 자주 일본을 출장을 가게 됐는데 일본에서 페페어를 제가 처음 보게 됐어요. 휠체어라는 걸 거기서 처음 봤는데, 이야, 이런 게 있었구나 싶어서 이슬이에게 이 휠체어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얼른 사가지고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착용을 시켰는데, 다른 애들과 같이 그냥 막 어울려서 뛰어노는 모습이 너무 행복했고 또 미안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진작에 좀 해줬을 것을 너무 무지했었던 거죠. 다른 보호자님들도 똑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내가 어디가 아프면 어디가 아프고, 예를 들어서 보조기를 했으면 나 여기가 끼어요, 여기가 불편해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말을 못해요. 그냥 눈만 땡글땡글 쳐다보고만 있어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제가. 그러면 이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뭐 수의사 선생님들하고도 의논을 하고, 재활 선생님들, 또 저기 정형 선생님들하고선도 같이 계속 보면서 연구를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까지 가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가 사람들은 뭐든지 다 우리들을 기준으로 해서 봐요. 그러면 안 돼요. 얘네가 기준이 돼야 돼요. 얘네와 같은 감정이입을 갖고 내가 이 아이가 돼야 될 정도로 공감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보조기를 만들더라도 좀 더 정확하고 디테일하고, 정말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맞춤형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비싼 줄 알아요. 천만에요. 오히려 기성품보다 싼 게 더 많아요. 우리는 이 아이에게 있는 사람만 해주고 없는 사람은 못 해준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없는 사람이 못 해주면 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더 큰 상처를 받게 되죠. 제가 이슬이한테 처음에 휠체어를 제공을 해줬을 때 그 기쁨은, 어느 보호자님도 그런 기쁨을 누려야 돼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분들의 입장이 돼서 공감을 갖고 최대한 저렴하게 해서 많은 아이들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보조기의 가격을 형성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보통 이제 오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노령견 또는 사고로 인해서 다리를 사용하기가 힘든 아이들, 또 수술비가 너무 비싸서 어쩔 수 없이 보조기라도 걸을 수 있게끔 해주고 싶은 그러한 가족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그럼요. 다람쥐, 토끼, 제일 큰 아이는 코끼리까지 있었습니다. 코끼리는 물론 여기 올 수가 없어서 제가 방문을 했지만은요. 다람쥐 같은 경우에는 녀석 뭘로 해줘야 될지 자재가 도대체 맞는 게 없었어요. 그러던 중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본 거예요. 장난감 자동차. 옳지. 그거를 활용을 해서 다람쥐 보조기를 만들어줬고, 코끼리는 정말 힘들었어요. 얘는 야생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옆에 가기도 힘들었어요. 3개월을 정말 자주 가가지고 얼굴 마주하고 코도 쓰다듬게 되고, 물론 이제 거기 조련사분들이랑 같이 있었죠. 그게 이제 시작이 되면서 자만 갖다 대고 빼든 다리를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맡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줄자로 재고 하나하나 이렇게 그 과정이 정말 복잡했는데 정말 3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래도 그 아이가 그 보호기를 착용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었죠. 어느 날 그 나이 지긋하신 분 어르신이 오셨는데, 이 아이가 앞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다는 병원에 진단이 나왔대요. 근데 항상 얘는 10년을 함께 율동공원을 갔다 산책을 했던 아이인데, 얘가 가는 마지막이라도 앞다리는 멀쩡하니까 뒷다리만 못 쓸 뿐이고 휠체어를 만들어서 얘 무지개 건너가기 전에 산책을 같이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서 해드렸는데, 한 보름 지났나 박스가 왔는데, 그 박스를 뜯다가 안에 메모가 있길래 그 메모장부터 봤어요. 저는 무슨 뭐 AS 내용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내용이 있었어요. 이 아이와 10년 동안 다니던 율동공원을 하루도 빠짐없이 휠체어를 타고 산책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가 있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며칠 전 우리 아이가 무지개를 건너갔어요. 이 아이가 쓰던 이 휠체어가 어떤 다른 유괴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부하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있었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은 가슴이 짠해요. 아, 이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의 진정한 모습이고 그 마음이구나. 아직도 저를 교육시키고 있어요. 제가 힘들 때는 항상 그 아이를 생각하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제작을 하고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만들고 최대한의 어떠한 자재를 동원을 해서라도 아이들의 편리성을 찾아주는 건 저희가 맞아요.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제품의 완성도는 보호자님들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정말 우리 애는 이거를 착용했더니 이런 부분이 불편해서 이런 부분을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 건의사항들을 모아 가지고 오늘날의 휠체어와 보조기가 된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아이들을 이해하고 내가 그 아이와 똑같은 마음으로 제품을 하나하나 만들기 시작을 하면은 그 아이들이 휠체어를 탔었을 때 쭉 힘이 빠져있던 눈빛이 반짝거리고 꼬리가 딱 서요. 그리고 좋다고 막 웃으면서 다닐 때의 모습을 보면은 제가 행복해요.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오히려 더 행복하고 내가 더 고맙다, 그런 보람을 늘 가지고선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 대한 좀 무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사람들도 장애가 있다고 해서 자꾸 쳐다보면은 불쾌해요. 휠체어를 탔다고 해서 아니 쟤는 왜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보조기를 했다 해서 무슨 강아지한테 저런 걸 다 해줘.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또 동물농장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모든 원인의 시작은 거기에요. 그곳은 너무 비위생적이고 아이들한테 영양 상태도 좋지 않은 아주 열악한 곳에서 그저 지옥처럼 아이들만 생산해내는 공장이거든요. 그곳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이 얼마나 건강치 못하게 태어나겠어요. 우리 일반 분들은 그걸 잘 모르시고 그냥 이쁘다라는 그거 하나만 보고 아이를 사요. 입양을 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조금 있다가 아파지기 시작을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를 버려요. 결국 유기견은 그런 데서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키우고 있는 아이들도 수만 가지 이유로 아이를 유기를 시키고 있어요. 저는 이 아이가 무지개를 건너가기 전까지 보호자분들은 이 아이들을 언제든지 유기를 시킬 수 있는 유발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을 지지 못할 바에는 아이를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기 아이들을 위한 호스피스 병동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나를 언제든지 지켜줄 줄 알았던, 믿었던 가족들한테서 버려졌던 아이들, 또 태어나자부터 뜬장에서 자라왔던 아이들, 식용견으로 정말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고선 살아왔던 아이들, 그러한 아이들이 그래도 마지막 순간만큼만은 나를 끝까지 지켜주는,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지구라는 별을 떠날 수 있게끔 그러한 마지막 장소로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꿈입니다. We are your family.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